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주취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오해진 기자의 보도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술에 취한 상태, 멀쩡한 상태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성범죄, 폭력 등을 저질러서 검거된 범죄자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찰청에서 2016 범죄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강력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그리고 상해, 이 성범죄 이 크게 세 개를 봤더니만 이게 살인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 했는 것이 한 40% 정도가 되고 있고 예. 상해 범죄도 음주로 상해가 한 43%, 강간 같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가 돼서 이게 술김에 벌인 범죄가 특히 어떻게 보면 중한 범죄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충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떻게 보면 음주에 대한 관대한 그런 문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 그와 같은 것이 쌓인 어떻게 보면은 형사사법부에 있어서의 어떤 적폐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현병이나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좀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행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봤더니 이제 음주 상태에 의한 범행이 오히려 이런 사회적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보다도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네, 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정신병 질환에 의한 그 처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통계를 봤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술 먹은 상태에서 벌어진 게 훨씬 많다는 것인데 오늘 통계를만 봤을 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음주해서 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살인범으로 그 체포된 사람이 거의 한 1,000명 가량 995명인데 그 중에 한 39% 정도가 이제 그 술에 의해서 한 것인데 예.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신병에 의한 것은 7% 8% 채 안 됩니다. 실제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 이상인 경우에는 31% 그리고 그 31명 그래서 3.1%또 정신 박약인 경우에는 0.1% 단 한 명. 예. 그 외에 이제 기타 정신병 같은 경우에도 41명으로서 한 4% 정도 토탈 전체 한 1,000명 정도 중에서 이게 채 80명이 안 되는 제가 합해 봤더니만 73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통계가 어떤 그런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흐트러진 착오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것 그러겠네요. 같습니다. 이게 좀 사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지난달에 그 만취 상태에서 연인을 폭행해서 치아까지 부러뜨린 아주 무지막지한 남성 그 데이트 폭력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 남성도 그때 당시 주취 상태로 구속이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대전에서 그 데이트 20대가 데이트하는 중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를 간 노래 부르는데 그거를 자기 부르는 걸 취소했다고 마구잡이로 지금 폭행을 해가지고 이를 예. 뿌렸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것 이외에도 20, 30대 이외에도 그 최근에 있어서 그 전북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것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됐다가 실제 지금 경찰청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해서 지금 처벌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20, 30대뿐만 아니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40, 50대 중년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 특히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음주 상태에서의 상해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 통계에 의할 때에 상해 범죄가 범인이 한 6만 5천 명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2만 8천 명 그러니까 한 43% 정도 거의 절반가량이 음주 상태에서 그 벌어진 그 상해라라고 하니까 그 폐해가 굉장히 크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또 다른 사례가 있었던 게 서울에서 중국 동포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까지 했던 살해까지 사건도 했습니다.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동포 남성이 그 술 취한 상태에서 부인과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케이스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네. 하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정 폭력인 가정폭력이 것이죠. 되겠네요. 가정 폭력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정신 이상도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보면 알코올의 음주에 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살인
살인에 이르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있는 국회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가정 범죄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주치 폭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제 이와 같은 그 말씀드렸듯이 술을 마시고 했는 폭행 같은 경우를 줄여서 주폭이라고 합니다. 네네. 오히려 주폭이 조폭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범행의 네. 어떤 정도라든가 결과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경찰도 이 부분 주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하게 처벌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기준이 얼마만큼 우리 그 사법 체계 속에 그 생생하게 스며드는지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술 취해서 이렇게 주사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날 되면은 뭐 술 취해서 그런 건데라고 좀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주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어떤 심신미약 등으로 연계가 돼서 실제로 처벌이 좀 경미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상태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 형법에 보면은 심신미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것은 완전히 그 필름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사 결정 능력이나 어떻게 보면 행위를 결정할 능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형을 좀 감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술을 먹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형을 감경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술을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는데 죄송합니다. 술꿈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관대한 처분을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 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있으면서 했습니다만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오히려 가중하는 그런 사유가 지금 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점점점 이와 같은 그 이른바 주치항변이 그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술을 좋아하시는 즐기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이제 감형이 됐던 대표적 성범죄 사건 중에 하나가 조두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심각한 범죄였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당시에 이렇게 감형이 되다 보니까 반대 여론이 굉장히 거셌고 그래서 이로 인한 좀 후속 조치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008년 12월에 그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나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어서 처음에는 피해자 이름을 이 사건을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 가해자를 해서 이 사건 이름을 조두순 사건이라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있으면은 이제 그 석방된다고 출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와 같이 그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가 어떤 그 신체적 상해를 굉장히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형 받은 것은 그때에 이 사람이 알코올성 한마디로 이 알코올 중독에 의해 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해서 심신미약으로서 상당 부분 감경했던 부분이 인정이 돼서 예.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피해자의 인권은 무엇이냐, 예.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범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주치 감경을 인정하지 말자라는 법이 발의가 됐었던 때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그 부분이 입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실되진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 탄력성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성범죄에서 그 음주 부분을 뺄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 내에서 음주 감경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축소시켰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여성 인권이라든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는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예. 보니까 조두순 사건 이후에 주치범죄 그 감형 금지 법안이 따라서 뭐 말씀하신 대로 나왔긴 했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아동 학대 범죄 그리고 가정 범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술 취한 상태에서 아동 학대를 했거나 아니면은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가정 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와 같은 음주로 인한 그 폭행에 대해서는 어떤 감경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법안이 일단 마련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사안에 따라서 오히려 법적으로 아예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있는 구체적 타당성을 있는 판결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법을 만드는 것은 쉽진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에게 술을 먹어서 범행을 했는 것을 감경해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땐 아니다라는 의견이 거의 10명 중에 7명이 넘고 오히려 그 케이스를 오히려 가중처벌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10명 중에 8명 정도로 오히려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 그 처벌에 대한 국민의 감각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양형 기준을 넘어서 입법적인 어떤 그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 부분 시대에 맞춰서 사정이 변경하는 시대에 맞춰서 나름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가중 처벌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